최근 캘리포니아는 임대차 관련법이 자주 바뀌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몰라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캘리포니아 주거용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부동산법 상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납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네, 이제 곧 있으면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네,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일을 또 하십니다. 네,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거용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네. 전과 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무조건 리스가 끝나고 만기가 된다면 건물 주인이 리스를 연장하거나 네. 또는 연장을 안 하더라도 테넌트가 그대로 살면서 만기를 지났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먼스 투 먼스 리스를 바꾸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의 어떤 1년, 2년 그러니까 장기 리스를 했을 때 네. 건물 주인이 리스를 연장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는 한은 그 만기에 나가야 되는 게 답인데 네. 1월 1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을 이제 제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이 이제 AB 1482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1년에 우리가 렌트를 올릴 수 있는 맥시멈 렌트 어마운트를 정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리스가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테넌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서류, 즉 말하자면 AB 1482에 관련된 서류를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네. 리스가 만기되면 테넌트가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리스가 계속 연장 어떤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일단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새로 제정된 이미 1월 1일 202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6년이 지난 법이잖아요. 네. 네. 아직까지도 이런 법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네. 또는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제 생각에 가능하면 뭐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좀 네. 간단하게 청취자들한테 그 가주의 1월 1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적용이 되고 있는 AB 1482라는 법이 어떤 법인지를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고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캘리포니아 임차인 보호법 AB 1482 이 법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보호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렇게 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네. 여러 가지 법, 즉 말하자면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들이 뭐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퇴거 소송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뭐 그대로 다 진행하고 받고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워낙 그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들이 네. 각 시마다 각 카운티마다 굉장히 또 강하게 주마다 네. 법이 막 계속 바뀌면서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법을 다 따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한인 변호사님들이 퇴거법을 거의 중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이게 법이 많아서 그만뒀고 근데 오늘 이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법만 좀 설명을 하고자 네.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네. 그 AB 1482라는 법은 뭐냐면 건물주가 최대한으로 렌트를 올릴 수 있는 액수 한계가 있고 네. 우리에게는 맥시멈 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마운트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가 아까 질문하신 리스가 끝났을 때에
올 끝나기 전에 네. 테넌트를 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또 어떤 식은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어떤 그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먼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렌트를 올릴 수 있는 액수가 캡이다. 맥시멈이 있다. 최대한 액수가 있다. 그 액수가 얼마냐?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느 때 퇴거를 시킬 수가 있고 어느 때 리스가 끝나면 내보낼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렌트를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5% 1년에 5% 플러스 CPI, Consumer 네. Price Index라고 해서 각 카운티마다 좀 이렇게 정해진 그 우리가 이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정해져 매주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실에 나오면서 LA 현재의 CPI 인덱스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3.75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해 리스가 끝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건물 주인이 테넌트한테 렌트를 새로운 리스를 사인했을 때 네. 올리려고 하면 맥시멈 억수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액수가 5% 플러스 3.75 하면은 네. 8.75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맥시멈 어마운트로 렌트를 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이게 해당이 되지만 최단이 8.7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LA 같은 경우 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에리어가 따로 있어요. 네. 그 렌트 컨트롤이라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이거보다 좀 더 강한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법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산타모니카 같은데 아니면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뭐 다운타운 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 렌트 컨트롤이 있는 데는 이 5% 플러스 CPI가 아니라 1년에 맥시멈 최대한 올리는 게 2.35%인가 그 시마다 또 달라서 네. 제가 다 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렇죠. 시마다 다 팔로우업을 하려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렌트 컨트롤인 데는 또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뿐이 뭐 3%가 뭐 시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 산타모니카는 3.5인가 3.35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연도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얼바인이라고 한다면 네. 얼바인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테넌트한테 렌트를 주고 리스가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끝나 연장하는 렌트를 올리는 거니까 네. 렌트를 올리려고 한다면 지난 올해 안에 오랫동안 지불했던 액수에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게 5%에다가 3.75를 합치면 8.75%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네. 이상이 올라간다면 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 테넌트가 건물주를 상대로 클레임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한 가지죠. 네. 그러니까, 집을 좀 이렇게 렌트할 집을 찾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우리가 모든 시마다 다 팔로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라든가 아니면 거주해야 될 시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시는 게 확인을 좋겠죠.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청취자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건물 주인도 있으실 거고 네. 테넌트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입장이 다 달라서. 그렇죠. 그럼 네. 건물주는 내가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게 8.75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 네. 테넌트 입장에서는 8.75인데 건물주인이 15% 올린다 한다면 이게 불법이구나. 네. 그래서 양쪽이 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본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퇴거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퇴거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퇴거라면 이제 계약 위반, 렌트를 안 낸다든지 어떤 리스의 어떤 조항, 뭐 예를 들자면 개를 길리지 않기로 됐는데 개를 길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리스에서 위반되는 상황 행동을 했을 경우에 퇴거를 시킬 수 있겠죠. 리스가 네. 끝나기 전에 이제 그게 이제 리스 중간에 말하자면 테넌트가 리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는 cause가 with cause가 있겠죠. at no fault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at fault. 즉 말하자면 테넌트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퇴거시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 가지고 퇴거하는 방법 중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스가 만기됐을 때. 리스가 만기되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건물주인이 테넌트한테 나가라.
요구를 했는데 안 나갔을 경우에 퇴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됐을 경우에 테넌트가 그동안 예를 들자면 1년 리스를 했던 거나요? 아니면 5년 리스 했던 거나 그동안 한 번도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고 렌트도 잘 내고 네. 리스 계약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만기가 됐으면 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AB 14A2에 의하면 이 법이 어떻게 말하자면 테넌트를 좀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네. 건물주인이 일방적으로 많은 렌트를 갑자기 올린다든가 아니면 테넌트가 갈 데가 없는데 네.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리스가 만기생 나가라고 한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AB 14A2에 의하면 건물주인이 처음에 리스를 사인할 때 네. 이 말하자면 그 AB 14A2에 관련된 어덴덤이 있습니다. 네. 좀 그게 뭐냐면 그 법을 설명을 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 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폼을 테넌트한테 주고 테넌트한 사인을 받았을 경우 또한 자기 집이 렌트를 준 집이 개인이 소유하고 네. 15년이 안 된 집이고 뭐 이런 몇 가지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또는 두플렉스인데 한쪽에서는 건물 주인이 살고 한쪽은 렌트를 줬을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그 노리스를 주면 만기일이 되면 테넌트가 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노리스를 그 주지 않을 경우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AB 14A2에 해당되지 않는 집인데 네. 노리스를 안 줄 경우에는 말하자면 퇴거가 안 되고 네. 또 나간다 하더라도 테넌트의 릴로케이션 피 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상응하는 렌트비를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네. 그것도 테넌트가 어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임대료를 지급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해야 되는 이사 비용도 지불해 줘야 그렇죠. 될까요? 만약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노리스 제가 아까 그 AB 1482에 해당되는 그 노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노리스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집, 아까 얘기한 대로 15년이 안 된 집이라든지 두플렉스인데 한쪽에서는 건물주인이 산다든지 네. 아니면 싱글 패밀리 집, 그러니까 단독집이라든지 콘도나 이런 것들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 네. 이 노리스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기 될 수도 때문에 있다. 테넌트를 내보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네. 이사 간다고 하면 리로케이션 피를 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아까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테넌트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한은 그렇지만 테넌트가 안 나가겠다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없지만 이런 이유 있을 경우 어떤 이유냐? 내 건물 주인이나 관련된 친척이 그 집으로 이사 가기를 했을 경우에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no fault라고 해서 테넌트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 좀 말하자면 직계나 건물주인이 본인이 그 집으로 이사 갔을 경우 네.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집을 아무한테나 렌트 주지 않을 경우 네. 또는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다 비우라고 했을 경우 아니면 대공사를 하기 위해서 네. 나가라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테넌트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못 내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이유에 된 경우에는 테넌트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네. 건물 주인이 테넌트 보고 나가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조건이 렌트 릴로케이션 피를 주어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테넌트에게 나가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사 비용을 지불을 해줘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한 6년 동안 이 법이 이제 집행이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집주인이 자기가 거기 들어갈 거니까 나가달라고 해놓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은데 네. 테넌트 안 나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공사를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 하지도 않고 내버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페널티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좀 말하자면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건물 주인이나 집주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물론 이제 그 실수라는 건 이제 이거겠죠. 본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건물 주인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는 게 한 가지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AB 14A2에 관련된 서류를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렇게 내보낼 수 리스가 만기돼도 뭐 내보낸다는 걸 모르는 경우. 네. 그다음에 렌트를 아까 얘기하는 뭐 8.75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네. 그다음에 나가라고 통보. 리스 끝나기 전에 하는 네.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테넌트가 그러면 오케이 내가 나가겠다.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사 비용이냐? 너는 리스가 만기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건물 주인이 실수를 하고 법을 네.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테넌트들이 할 수 있는 실수는 어떤 실수들이 있을지. 그렇죠. 테넌트들 생각하기에는 모든 집, 즉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는 집조차도 무조건 이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가 만기되도 안 나가도 된다는 거나 네. 아니면 무조건 릴로케이션 피를 줘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모든 집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네. 몇 가지 제가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건물주한테 이런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집주인이 렌트를 이제 앞으로 못 올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이 절대로 날 퇴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건물주인한테 뭐 이런 분쟁이겠죠. 건물주인한테 뭘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건물주인이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그걸 다 고치고 네. 그다음에 렌트를 지불 안 할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퇴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리스 계약서를 제대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집을 렌트할 때 디파짓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정도 이제 보증금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집주인은 이 디파짓 머니는 얼마 정도를 그렇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디파짓과도 분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보통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건물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맥시멈 디파짓이 한 달치. 한 달치인데 그 디파짓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디파짓을 나는 나왔는데 건물주인한테 전혀 디파짓을 돌려받거나 또는 뭐 어떤 공제 액수, 청소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제 액수를 제하고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네.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테넌트가 마지막 렌트를 지불 안 하고 네. 시큐리티 디파짓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걸 대체해라고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그렇군요. 거.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보증금으로 디파짓 머니로 밀린 월세를 충당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린 월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밀린 월세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경우 뭐 퇴거를 시키면서 이제 소장에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테넌트가 밀린 렌트를 그냥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버렸다. 그렇다면 많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액 재판. 네. 이 소액 재판은 단지 테넌트가 이사 나갔을 경우에 소액 재판을 하는 거지. 네. 아직 테넌트가 거기 남아 있을 경우, 집에 아직 살고 있을 경우에는 퇴거 소송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다음에
본인이 키를 다 받고 포제션, 즉 말하자면 이제 집을 다 돌려받은 다음에 네. 미지불의 액수가 있다면 소액 재판을 보통 12,500불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에 잠깐 소액 재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가셔서 간단한 뭐 질문 대답하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해서 소장을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전해 주십시오 하고는 서비스까지 다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보통 한 30일 후에 법원에 재판 날짜가 잡히면 네. 가서 본인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럼 소액 재판이랑 이런 관련된 뭐 소장이나 이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보통 이제 우리가 있는 Superior Court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법원에 주 법원에 가시면 네. 그 온라인에 가면 다 소액 재판, Small Claims라고 해서 네. 거기 폼이랑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쓰시면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우리가 렌트를 살고 나올 때는 뭐 페인트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카펫을 다시 깔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좀 이런 게 좀 낡아질 수 있잖아요. 뭐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테넌트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것도 굉장히 분분한 네. 굉장히 싸움이 많은 적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롱텀 리스라고 하면 보통 한 1년 이상을 롱텀 리스라고 하거든요. 네. 장기 리스라고 하죠. 근데 보통 롱텀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돼서 페인트를 싹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건물주가. 그런데 그 나왔을 때 색깔이 좀 변한다거나 1년 살았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카펫이 뭐 조금 지저분했다든가 이런 네. 것들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normal wear and tear이라고 해서 네. 결국 이제 누가 렌트 준 건 당연히 그거는 이제 건물주인이 저걸 하고 네. 테넌트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말하자면 그 페인트나 벽에 예를 들면 벽에 뭐 못구멍을 뭐 여러 개 뚫어서 막 무진장 많이 구멍을 떼었다든가 아니면 칼펫이 보통 1년 산 딴 사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네. 뭐 동물이 막 오물을 하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찢거나 뭐 이런 건 다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혹시 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벽에 뭐 이렇게 낙서를 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청구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집주인은 이렇게 디파짓 머니를 언제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사를 나간 다음에 네. 21일 이내에 디파짓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공제된 액수가 얼마고 왜 공제됐는지 그 가능하면 그 공제돼서 이렇게 해서 청소를 했다면 청소 비용이라든지 네. 인보이스를 딱 해서 남은 밸런스가 얼마 이렇게 보내주는 게 정석이겠죠. 네. 모든 것은 다 서류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건물 주인이 전문 청소 업체에게 이렇게 퇴근을 하고 나면은 청소를 하잖아요. 네. 그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분쟁이 많은 건데요. 네. 그래서 테넌트들이 이상 나오시면서 건물주인이 혹시나 또 클리닝 피라고 또 엑스트라 차지할까봐 네. 본인들이 그냥 열심히 반짝반짝 닦아갖고 다 청소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건물주인이 가면 또 이게 아니라고 해서 또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뭐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전문을 한 사람은 또 비용이 많이 차지되거든요. 네. 그럼 그 상태가 과연 전문가가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러니까 요런 질문들에 대한 거는 법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눠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내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물 주인이나 집주인이나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사 나오기 전에 쌍방이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워크드루,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사진을 찍고 네. 서로 동의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동의해서 사인을 하든지 네. 동의 안 한다 하더라도 테넌트는 테넌트대로 현재 상태를 사진을 다 비디오를 다 찍어놓고 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해서 이견이 있다면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분쟁 때 법원에 가서 증거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게 같이 워크드로를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좀 스킵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 하시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네. 테넌트는 내가 나올 땐 그거 없었다고 얘기를 네. 하고 건물주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없었던 건데 당신이 한 거라고 한다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누구가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스펙션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언제든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 테넌트 입장에서는 참 집주인이 불시에 이렇게 탁 들이닥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집에 가기 전에 네. 미리 통보를 하고 최소한 24시간 통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머전시가 아닐 경우 뭐 물이 터졌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 아닐 경우에는 네. 적어도 24시간 정도 통보를 하고 상대방의 어떤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가시는 게 꼭 중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혼자 가서 막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테넌트한테 물건이 없어졌다. 네. 내 허락 없이 막 들어와갖고 뭐 프라이빗 인베이션으로 프라이버시가 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레임을 당할 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세입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락을 바꾼다든가, 왜냐하면 집키를 집주인에게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집주인에게 스페어 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이 락을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락을 바꾸는 거는 괜찮은데 다만 그 건물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지. 네. 만약에 락을 바꿨는데 안에서 화재가 났다던가 큰 일이 터졌는데 락을 바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데미지가 더 큰 소상이 있었다. 네. 그렇다면 테넌트가 책임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요즘은 또 비밀번호도 많이 그렇죠. 세팅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요. 비밀번호를 바꾸면 또 건물주인이 못 들어 급한 상황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캘리포니아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간상 이걸 다 다루지는 못했고요. 네. 남은 부분은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끝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건물주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테넌트는 테넌트대로 본인의 의무 또 권리 네. 이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한테 이런 문제 찾아오신 분들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네. 막 제 사무실에서 저랑 상담해서 막 우시는 분들 여러 명이에요. 그 잠도 못 주시고 사실은 돈보다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해서 네. 막 잠도 못 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먼저 자기 법과 자기가 의무 권리를 안다면 그렇다면 좀 어려운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네. 꼭 자기의 의무와 권리 그다음에 모든 걸 서면화하고 증거를 남기고 네. 이런 걸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이었고요. 부동산법 3법. 여러분들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경험담만 믿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정보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조언의 이원석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